안녕하세요. 미니스탁맨입니다. 2021년 12월 16일 존리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주식 매도 세 가지의 경우는 무엇일까라는 주제로 미니스탁 매수일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날 미장은 위와 같았습니다. 지수 최고점 대비 다우 마이너스 1.4%, 나스닥이 마이너스 3.1%, S&P 500은 거의 최고점에 다다랐습니다. 뉴욕 마감 기사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려감에 하락했던 3대 지수 연준 발표 후 일제히 급반등. 연준이 확실히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내용을 발표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제거되었고요. 예상보다는 훨씬 덜 매파적이었다라는 생각에 안도하면서 증시는 세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국면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그토록 바라고 있죠. 산타랠리가 펼쳐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두 번째, 내년 1월부터 테이퍼링 규모 확대된다. 그래서 3월 중순 마무리된다. 연준이 발표한 내용은 간단히 말해서 지난 11, 12월에 각 150억 달러씩 줄이기로 했던 테이퍼링 규모를 내년 1월부터는 2배로 300억 달러씩 줄여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존에 많이 양적 완화를 하던 것들을 조금씩 줄여 나간다는 것이지 안 하겠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점점 줄여서 돈을 풀겠다는 것이고 내년 3월이면 이제 완전히 푸는 거를 마무리를 진다라는 것이죠. 이 속도면 내년 3월에 마무리가 된다는 건데 테이퍼링 작업이 마무리되기 전에 금리 인상은 되도록 없게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고용 지표가 좀 더 훨씬 빠르게 나아지고 하면 좀 더 빠르게 금리 인상 발표를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내년 최소 3차례 금리 인상 전망. 연준이 점도표를 공개하죠. 막 점 찍혀 있는 거 아마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최소 내년 3차례, 3차례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 속도가 상당히 빨라짐에 따라서 금리 인상은 좀 피할 수가 없는 것인데 그래서 내년은 인플레를 잡는 것이 바로 페드의 최우선 과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보가 이미 시장 참여자들에게 누차 경고해오던 이슈들이죠. 페드는 항상 언론 플레이를 잘 하기 때문에 미리 경고를 수차해서 시장에 선반영돼서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났을 때는 충격이 좀 덜하게끔 만드는 작업에 매우 능합니다. 4번 연준 금리 동결, 변이 바이러스 리스크 상존. 연준은 물가 상승률 목표치를 2% 초과했지만 아직까지 고용이 좀 불안정하고 오미크론 등의 바이러스 이슈가 상존해 있기 때문에 금리를 일단은 동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리 인상과 좀 역의 관계를 보이는 기술주에게는 호재로 작용한 것 같습니다. 기술주 동반 강세, 은행주는 약세. 이날 금리를 일단 동결하겠다고 밝힌 것을 넘어서 내년에 금리 인상이 있더라도 좀 우려될 만큼의 인상은 없을 것 같다. 3번 금리 인상을 하겠지만 조금씩 올리겠다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기술주들이 안도를 하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반대로 은행주들은 단기와 장기 금리 차가 벌어지지 않고 그 단기 장기 사이에 스프레드가 늘어나야지만 은행주들이 좀 더 좋은 상황을 맞는데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약세를 보여주는 그런 행보를 보였습니다. 어쨌든 오늘도 룰대로 매수를 하였습니다. 총 평가액 4,530만 원 넘어가고 있고요. 꾸준히 변함없이 저축하듯이 모아 나가겠습니다. 금일 주문 내역은 디즈니 1만 원, 메타 2만 원, AMD 2만 원, 엔비디아 2만 원, 블록 6만 원, 유니티 11만 원, AT&T 5만 원, 코카콜라 1만 원 총 30만 원 매수했습니다. 오늘 살펴볼 책은 존 리의 금융문맹 탈출 중에서입니다. 주식을 팔아야 할 3가지 예외입니다. 예외. 팔 일은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예외가 있다는 건데 그러면 주식은 언제 팔아야 할까? 5년 후 또는 10년 후가 될 수도 있다. 일단 주식을 사면 팔 필요는 없다. 여윳돈으로 하란 얘기죠. 팔 필요가 없어야 되니까. 그게 5년이든 10년이든 회사가 꾸준히 사업을 잘해서 돈을 잘 벌고 있다면 매각할 이유가 없다. 다만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매각을 해야 할 시점이 있다. 일종의 예외라고 할 수 있다. 나는 이처럼 주식을 팔아야 할 예외적인 경우가 크게 3가지라고 본다. 첫 번째, 갑작스럽게 주식 가격이 급등했을 때다. 예를 들어 어떤 회사의 주식의 가치가 5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앞으로 시간이 가면서 그 회사의 가치가 올라갈 것으로 생각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5만 원에 산 주식 가격이 일주일 만에 10만 원으로 배가 되었다고 치자.
그런 경우에는 파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수급에 의해서 뭔가 특정한 호재에 의해서 갑자기 좀 오른 경우에는 조금 덜어내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두 번째, 세상이 변했을 때다. 이 변했다는 것은 세상에 주로 기술적인 것이 많이 변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매입할 당시에는 해당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상당히 좋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런 기업들이 더는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다. 세 번째, 그리고 새로운 투자를 할 때다. 투자는 언제나 여유 자금으로 실행해야 하고 시장을 예측해서 현금 자산을 늘리거나 줄이는 방법은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강조한 바 있다. 늘 말씀하시는 게 있죠. fully invested 된 상태여야 된다라고 늘 얘기하고 계시죠. 어떤 기업이 새로이 상장되었다든지 다른 좋은 투자의 기회가 생겼을 때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투자했던 주식을 매각해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위에서 열거한 예외 조항이 아니라면 굳이 가격의 변화에 흔들려서 매각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기 투자를 해야 돈을 벌게 되어 있고 성공한 투자자가 될 확률이 높다. 성공하려면 많은 참을성이 필요하다. 여러분 스스로 원칙을 확립하고 흔들리지 않는 투자가가 되기를 바란다.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님의 영상이나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아마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이라면 들어보신 적이 아마 있으실 겁니다. 워낙 많이 나오시니까요. 혹자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다. 맨날 똑같은 소리 한다. 뭐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제가 듣기에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성경과도 같은 느낌의 말씀이어서 늘 투자가 힘들거나 멘탈 관리가 잘 안 될 때면 존리 대표님의 편안한 음성과 그분의 가치 투자 철학이 담긴 그런 말씀을 들으면 조금 힘을 받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존리 대표님은 늘 기업과 동행할 수 있는 자세를 강조하시면서 장기 투자를 강조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매도는 언제 하라는 거냐라는 질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을 제시하십니다. 두 번째 조건의 경우에 예를 들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을 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인텔을 연초에 들고 있다가 파운드리를 한다고 하기도 하고 AMD가 워낙 리사수 CEO를 위시하여 많이 떠오르고 하면서 비중을 뺏기는 느낌이 많이 들고 해서 인텔을 팔고 AMD로 갈아탄 것이 이 기준에 부합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초의 아이디어가 좀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됐다는 판단에 하에 파운드리를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근데 파운드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매도를 했었고 IBM 같은 경우도 처음에 이제 인공지능 사업부를 믿고서 투자를 했었는데 인공지능 왓슨에 관련된 걸 모두 사업을 중단했죠. 그러면서 IBM을 전량 매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세 번째 좋은 투자의 기회를 발견했을 때는 실제로 내가 뭐 투자를 하시다 보면은 발견을 아마 하실 경우들이 있을 거예요. 이건 진짜 좋은 기회 같아, 좋은 아이디어 같아, 이건 정말 될 것 같아라는 확신이 드신다면 기존 종목을 팔고 새로운 종목을 사시거나 아니면 신규 매수를 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정리하자면 갑자기 이상하게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빠르게 이렇게 급등한 경우 말고는 더 나은 투자 기회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면 계속해서 들고 가라라는 주장입니다. 그보다 중요한 방점이 있는 것이 바로 계속 오래 장기 투자를 하라는 것이죠. 이러한 주장의 세 가지 경우가 예외라는 건 기본적으로 팔지 말란 얘기니까요. 시총이 매우 낮은 잡주가 아니라면 이상하게 갑자기 급등하는 종목을 내가 들고 있을 가능성도 매우 적을 것이고요. 또한 투자 기회를 발견한다 치더라도 기존 보유한 종목의 밸류에이션 대비해서 내가 지금 생각한 새로운 종목이 더 확실하게 낫다라는 판단을 쉽게 하기도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보유해 나가시면서 이것들을 판단해 나가도 크게 무리 없다라고 읽힙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도 계속해서 주주들을 놀리듯이 공매도도 심하게 들어오고 주가가 아주 최근 힘들었죠. 근데 최근에 보면 그래도 꾸준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금씩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삼성전자 우선주를 현재 288주 들고 있는데 마이너스 10% 이상까지 마이너스 뭐 한 10몇 프로, 12%까지 보고 있다가 현재는 마이너스 1% 수준으로 돌아온 상황입니다. 기업을 믿고서 제가 만약에 마이너스 10% 넘었을 때 그래도 미장이 답이야, 빨리 손절하고 엔비디아 하나 사자, 뭐 이런 느낌으로 넘어왔다면 또 뭐 더 상황이 좋았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간 저는 삼전의 펀더멘탈을 믿고서 계속해서 처음에 투자했던 아이디어인 삼전을 모으기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월요일마다 한 주씩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시장가로
한 주씩 매수하고 있고요. 꾸준히 모아갈 생각입니다. 꽤 많이 모이면 또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뭐 지금 얼추 이제 300주 가까이 되는데 300주 넘으면 500주, 뭐 1000주 이렇게 되면 좀 의미 있는 수치가 되어서 금액도 그렇고요. 그렇게 다가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성공 투자 기원 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